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을 좀 보완하고 사업계획서 실질적인 구성,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의 실질적인 내용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추진 목적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의 확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의 매력도와 사업계획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 사업 내용의 구체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의 어떤 스토리의 연결성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려면 어떤 추진 목적의 확실성,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그 어떤 사업 목적에 맞춰 구성 항목과 연결성과 스토리텔링, 이러한 개념. 5번째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를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작성 목적에 맞춰 구성 항목의 연결성과 스토리성,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사업계획서의 어떤 작성 목적에 맞춰 실질적인 목차들이 구성되어야 되는 어떤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구성 항목이 어떤 연결이 돼야 된다.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토리가 좀 일목상통행의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성 목적에 맞춰 구성 항목과 구성 항목의 연결성과 스토리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한데 그런 목적에 맞게 어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실현 가능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구성 항목으로 어떻게 목차와 순서를 정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지 두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미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사업계획서는 그런 방법이고 사업계획서 나름대로 구성 항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개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 그리고 이 사업을 배경, 이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을 강조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투자하거나 지원해도 하면 손실이 없겠구나. 이러한 사항이 어떤 신뢰성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융자금을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담보 능력이라든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한테 자금을 빌려주면 담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떼일 수도 없고, 또 우리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금방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어떤 채무를, 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사업 계획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 목적에 맞춰서 구성 항목을 선정하게 되면 다음은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선정해서 목차를 순서를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비 창업자는 사업의 배경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다른 사람은 입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야 된다. 상대방이 고객의 니즈라든지 목표 고객이라든지 적용 기술, 보급 상황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상정하여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인 은행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 항목을 잘 수립해야 된다.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일목이연하게 설득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의 순서를 정할 때는 구성 항목 간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승, 정, 물 흐르듯이 뭐 어떤 사업계획서를 딱 봤을 때, 왜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항목 간의 연결성이나 스토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다. 고객은 누구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타겟, 핵심 코어 타겟은 누구다. 이런 부분을 어떤 확실하게 말해주고, 이러한 고객은 이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지불 능력으로 볼 때 제품 가격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지, 가격이 경쟁력 있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때 얼마 정도의 가격을 받고 팔려고 그러는데 이 가격은 고객들이 억셉트 충분하게 어떤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부분이 설명돼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쟁사와 관계에서 우리 회사가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업계획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사업계획서라는 건,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사업계획서를 딱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설득되어지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누가 읽는가, 은행에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창업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읽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종업원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졌는지, 그 전부 주요 안건을 전부 포괄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핵심적인 사항은 답해야 되겠죠. 네, 필요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스토리가 있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우리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 상품을 어떤 고객들한테 판매하면 3년 후에 매출액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익이 얼마 나온다. 그러한 부분에서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1인 싱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계획서다. 그러면 싱글 가구 구성비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에서의 싱글 가구 비중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는 상품의 소구력이 더 강해진다. 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시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이 매력이 있다든지 실현 가능하면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제공할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고 이러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디테일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은 사업계획서로서 역할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주관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다. 공론화된 생각이 아니다. 객관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가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지원받기도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보면 물론 이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전혀 평가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계획서는 잘 됐다. 진짜 고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고객 니즈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고객 니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면 고객의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기술 수준이라든지 자본 이런 것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매출액이 달성하는 게 현실 가능한가, 사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설득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실질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고 그럴 때 목차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 즉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에 대한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을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나열해서 실질적으로 술술술 읽어가면서 이 사업하면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들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작성 목적.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물론 어떤 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이제 거의 내용은 있지만 그 부분이 직원한테 보여주는 사업계획서와 은행이 보여주는 사업계획서와 언론기관에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목표 고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는 고객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조금 순서를 좀 편집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대언론용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용 사업계획서, 내부 임직원용 사업계획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어떤 목적은 사업을 준비해야 될 항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경영 성과와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리스크가 없겠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설득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표준 양식을 보여주고 사업계획서에서 다뤄야 될 항목은 거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목차는 반드시 표준 양식에 맞춰 작성되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작성 목적에 맞춰 구성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독특하게 작성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구성 항목과 목차 정도는 또 파악하고 어느 정도 다 중요한 목차들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구성 항목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전체 구조를 좀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어떤 항목으로 했을 때 전체 틀을 프레임워크를 한번 먼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어떤 목적에 맞게 할 때 전체 구조를 먼저 결정한다. 그리고 구조를 결정한 후에는 각 단계별로 기본적인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우리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떻게 유통기간을 이용할 것인지,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획득할 것인지, 어떤 일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항목을 검토한 후에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뼈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살을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구성 항목과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완성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목차 한 줄 한 줄에 예비 창업자가 생각한 것과 조사한 것, 검증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구성은 사업의 전체 요약, 이게 이제 어떤 배경 설명이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분석.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의 사회적 의미, 가치는 무엇인지를 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과 선정. 이러한 환경 분석에 있어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선정했다. 이러한 고객 니즈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싱글 가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서 아이디어의 도출과 선정, 그래서 이렇게 선정했다. 이럴 때 듣는 사람이라든지 보는 사람이 참신하고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거가 평가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만들 때도 그런 아이디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 어떤 사업 구조로 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우리가 제품을 실제로 생산했는데 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건가?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건가? 시작 단계부터 이익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 전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고객은 핵심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인지 그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어떤 고객을 세퍼레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해서 타겟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포지셔닝 하는 것이 마케팅 4P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 4P 전략이라는 거는 상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업 수지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마케팅 4P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2년 후에 매출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예상 매출과 비용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사업 자금은 어떻게 융통하는지 100%를 다 타인 자금으로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안 빌려줄 수도 있다. 자기 자본이 50%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30% 빌리고 20%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 계획이 또 포함돼야 되겠죠. 사업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서 구체적인 계획, 사업 진행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 대책과 사업 철수 대책도 강화. 혹시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스크랩하는 계획도 강구를 하는 사업계획서 구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첨부 자료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첨부해서 별첨 자료를 첨부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려면 추진 목적이 확실하다는 사업계획서에 그다음에 사업 후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스토리보드가 형성이 돼야 된다. 구성 항목과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서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은 첫 번째는 사업 전체에 대한 요약이 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 분석이 돼야 된다. 물론 환경 분석은 스와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 분석이 있는 거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사회 환경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삼시 분석이라고 그래서 고객 분석, 경쟁자 분석, 그다음에 자사분 경쟁 뭐 그런 분석, 삼시 분석이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과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작성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시장의 선택,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떠한 우리 포지셔닝으로 우리 사업이 안착되길 바라는지. 그래서 마케팅, 사피 전략과 연계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 수지 계획, 사업 자금 계획, 사업 실행 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첨부 자료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 사업 계획서는 작성 목적, 외부 고객이냐, 내부 고객이냐, 은행이냐, 아니면 홍보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이제 이번 장에 어떤 어떤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려면 관계되는 항목의 실전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항목을 강조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실패한 사업계획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사업계획서가 실패한 사업계획서는 어떤 자기 주장만 나열한다든지, 예? 자기 주장만 나열한다든지, 또 무슨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어떤 추진 목적이 좀 결여됐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 만능형으로 한다든지, 자기 만족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어떤 실패한 사업계획서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방금 이야기한 5가지 내용,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되려면 추진 목적의 명확성, 그 다음에 사업의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의 구체성, 그 다음에 스토리의 연결성과 구성 항목의 연결성과 스토리,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시.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의 어떤 목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사업 계획서의 어떤 사업의 요약, 환경 분석, 아이디어 선정, 비즈니스 모델,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 사피, 사업 수지, 자금 수지, 실행 계획, 첨부 자료,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